신규 파트너 최익수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고요. 지금 교육 이제 대박 아카데미 제가 가져온 주제로 강의를 할 텐데 일단 지금 와우넷 홈페이지하고 와우넷 앱에서 제 이름 최익수 대표를 검색을 하시면 지금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의 질문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부가 설명, 방송이기 때문에 못다한 설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심화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상담도 간단히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박 아카데미 교육을 시작 들어갈 텐데요. 급등주 2차 상승 매수 급소라는 제목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누구나 꿈꾸는 게 내가 가진 종목이 급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그 모든 종목이 다 급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급등주를 좀 찍고 싶고 나도 급등을 좀 먹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간혹 가다가 한두 번씩은 되는데 이상하게 비중을 많이 실거나 물량을 많이 실으면 이상하게 급등하려다가 다시 꺾이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급등주의 특성하고요. 그다음에 이 급등주가 나온 이후에 2차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의 매수 급소가 어디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급등주 2차 상승 급소의 필요성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시세를 나는 거는 바로 안 죽는다 그랬는데 어설픈 상승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2,000원부터 떴는데 2,000원에서 한 50% 정도 떴죠. 그러니까 100%에서 500% 떴던 것들은 바로 안 죽습니다. 근데 이게 한 30%에서 50, 60% 뜬 애들은 잘못하면 이렇게 역부위로 뚜껑을 닫습니다. 이걸 보시면 물론 이 이후에는 또 뜨긴 뜨는데 잘못 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급등을 했는데 연속 양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쉬어가는 봉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어가는 봉은 뭐냐면 오히려 반박자 빠르게 한 번 세우고 윗꼬리 아랫꼬리가 난 봉이 나왔다. 근데 거래가 확 준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세력이 들어왔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리려고 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양봉이 나고요. 대양봉이 나고 음봉으로 윗꼬리 아랫꼬리가 나면 보통 양봉으로 다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띄워줍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양봉으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띄워주는데 이 종목은 조금 세력이 그런 시간을 안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장중에 분봉으로 보고 잡아야 돼요. 즉 뭐냐, 얘가 한 번 쉬었다 가는 구간에 양음량을 내고 분명히 여기를 돌파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요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간다 그러면 장중에 분봉의 흐름을 보고 정배열 고가 노래 잡아서 이걸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고급 과정에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급등주의 1파 상승에 중요한 게 이렇게 음봉이 섞여 있는 게 아니고요. 연속 양봉으로 쭉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안 죽어요. 근데 그걸 모르시면 내가 급등을 먹고 싶어서 여기서 못 들어갔어요. 이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나와서 못 들어갔고 그다음에 음봉이 나오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쉬었다가 하면 여기서 들어갈 텐데 바로 뽑아버려 여기도 못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음봉 나오니까 못 들어가고 또 음봉 나오니까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 못 들어가서 아쉬운 마음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니까 급등주니까 반등 한번 주겠지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대중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중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라이언 투자자분들 포함해서요. 그래서 보통 5일선, 여기 이제 보라색이 5일선인데 5일선을 지지를 받고 양봉이 뜨면 들어가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단봉을 하나 더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뜨는 경우도 많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5일선에서 지지받고 떠서 확인해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음봉으로 확 밀어요. 이게 몇 프로짜리냐면 거의 한 10%가 넘습니다. 이 음봉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급등이 나왔는데 2차 상승이 나올 거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오히려 거꾸로 간다는 거죠. 10%가. 그래서 그러면은 한 번 더 산다. 아, 이거 여기서 죽지 않으니까 그럼 11선에서 한 번 더 사볼까? 십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요 윗꼬리가 기니까 양봉이 났다는 거죠. 양봉이 났는데 앞에 거랑 합치니까 평단이 안 돼요, 이게. 네? 내 단가보다 높아도 지금 내가 이거 급등주를 내가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두 번 넣어 사는데 내 단가까지 딱 오고 그 다음에 윗꼬리 발생하고 아래로 딱 치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나를 놀리는 거냐 이게 지금.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시장은 내가 들어간지를 알고 내가 사면 빠지고 안 사면 오를까? 그죠? 이상하게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그러니까 경험이 아주 많지 않고 매매 경험이 많지 않고 그런 분들의 대다수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력은 그거를 역이용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회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중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 반대로 한번 해볼까? 그럼 그것도 캐치해요, 세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것까지 세력이 알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내가 샀는데 예상치 않게 빠진다. 그럼 일단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이건 잘못 들어간 거다라고 인정하시고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평선 지지는 휩소가 많습니다. 휩소라는 건 속임수라는 얘기인데요. 5일선에서 지지, 11선에서 지지, 21선 지지, 61선 지지, 120일 지지 이런 거 잘 안 맞다는 거죠. 그럼 아예 처음부터 11선에서 지지받을 걸 알고 빠르게 여기서 대놓고 샀다가 여기서 팔고 아주 제가 옛날에 정다운이라는 종목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평선 지지는 아니지만 앞에 거 패턴 노려서 하락 추세에서 7번을 수익 내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박자 빠르게 여기서 들어가서 이거 먹고 11선도 요거 들어가서 먹고 기다렸다가 60일도 요거 들어가서 먹고 120일도 요거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죽은 차트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딱 정지된 차트니까 아 그렇게 하면 되네. 근데 요게 장중에는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5일선도 같이 움직여요. 당연하죠. 5일선이 캔들 5개의 평균, 11선 10개의 평균이니까 단순 평균, 기하 평균 뭐 그걸 뭐 자세한 건 좀 달라지겠지만 보통 단순 평균 쓰는데 단순 평균 쓰면 이게 5일선이 움직이니까 어디다가 매수를 걸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죽은 차트 가지고는 누구나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장중에 뭐 제가 이제 리딩하는 스타일은 움직이는 차트를 가지고 여기가 좋다, 들어가 볼 만하다, 아니면 아예 매수를 들어가자라고 하면 이게 뜹니다. 뜨든지 뭐 안 뜨면은 뭐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그냥 뭐 익절하고 끝내자. 뭐 이렇게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상담을 하더라도 여러분 가진 종목들을 제가 추천 종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움직이는 차트를 보고 상담을 해드려요. 죽은 차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5일선 지지했다고 매수하면 안 돼. 11선 반등 예상하고 매수하면 안 돼. 그죠? 그리고 21선 예측했다고 하면 안 돼.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또 뭐예요? 또 이거는 연속 양봉으로 야 이거는 음봉이 안 섞였는데 이래도 5일선 지지, 11선 지지, 21선 지지면 다 실패한다는 거죠. 아 이거는 음봉이 안 섞였는데도 왜 그러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상승의 급소를 노릴 때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게 요점이에요. 자, 보통 파동은 상승 1파부터 상승 5파까지 가고요. 반대도 있어요.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하락은 이런 것만 보통 교과서에 있죠. 이유는 설명 안 하잖아요. 하락 5파, 7파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항상 교과서에는 상승 파동만 있으니까 하락 파동에 공부할 게 없죠.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상승. 근데 보통 이제 기본 개념이 상승 1파. 그 대신 이제 4파는 1파보다 높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낮으면 안 되고 2파보다 낮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요게 요 1파 아래까지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2파 아래보다 내려가면 이거는 헤드앤숄더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껍데기 음봉 개념인데 중요한 게 뭐냐? 급등이 나온 이후에요.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캔들이 나옵니다. 보통 거래량이 적다는 거는 봉 크기도 작다는 얘기인데 관심도가 적어진다는 거죠. 근데 세력이 이렇게 양봉에서 보통 추세가 시작되면 양봉에서 거래가 이제 세력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봉에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뭐 나중에 이제 비유를 들자면 거인과 소인국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인이 뛰어가려고 그러는데 소인들이 갖다 붙으면 거인이 힘들어서 못 가요. 산꼭대기까지. 그러면 소인들의 어떻게 보면 그 관심을 몸에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막 흔들어대죠. 막 흔들거나 쉬거나 이렇게. 그러면 안 가나 보다 하고 다 내리면 그 다음에 간다는 거죠. 근데 그때 신호가 뭐냐면 쉴 때 이상한 게 나옵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음봉. 특히 이제 11선에 21선을 깨트리면서까지 나오는 대음봉에서 거래량이 밑에 보시면 거의 점 수준이라는 거죠. 앞에 이 정도 크기의 봉 캔들에서 나올 수 있는 거래량하고 보다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래량이 나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세력들은 팔지 않고요. 팔기를 유도만 한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껍데기 음봉을 개념을 잘 알면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급등하는 봉들을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껍데기 음봉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급등 이후에 매수의 전제 조건입니다. 매수를 잡기 위해서. 그냥 이 전제를 모르면 급등하고 난 다음에 눌릴 때마다 하면 물타기가 돼서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상승 3파, 상승 5파 두 개 나눠서인데요. 일단 이평선이 정배열돼야 돼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바닥에 있다가 파동이 그려지면서 3파동이나 5파동을 그려지면 역배열된 게 이평이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 위로 올라가는 정배열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고요. 상승 3파, 5파 이후에 속임수 장대 음봉, 이 껍데기 음봉,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 그게 나온다는 얘기죠. 적은 거래량. 적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거래량이 없다가 나옵니다. 속임수 음봉 이후에 확인사항이 뭐냐? 단봉의 양봉 음봉이 나와야 된다. 3파에서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좀 이렇게 여기 이럴 때 단봉의 양봉 음봉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저항 이평선을 돌파할 때가 매수급소다. 11선을 연속 양봉으로 돌파하든지 21선을 연속 양봉으로 돌파하든지. 자, 예시를 보시면 자, 파동이 3파가 됐죠. 1, 2, 3. 누가 보기에도 3파죠. 3파에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세력이 들어왔어요. 근데 요거는 3파는 11선이고 5파는 21선이 주된 선이라고 그랬어요. 11선, 요 파란색 선을 깨면서 거래량이 바닥이다. 바닥. 자, 5파는 5파 종목인데요. 5파 종목 나온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지금 정배열이기 때문에 하는데요. 제가 다음 거 바로 올릴게요. 확인사항 3파, 5파. 다시 보시면 아까 여기 3파는 11선, 21선 동시에 깨죠. 여기 깨고 여기 깨고 거래량이 계속 적어요. 그리고 상승 5파는 5파가 나온 다음에 20일을 깨고 거래량이 현저히 적다. 전제 조건에 맞죠. 그 다음에 껍데기 음봉 아까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 확인사항이 뭐냐. 단봉의 양봉 음봉이다. 단봉의 양봉 음봉. 자, 음봉 이후에 껍데기 음봉 이후에 양봉 음봉이 섞여서 나옵니다. 이렇게 섞여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단봉의 양봉 음봉이 나온다. 저항 이평선은 연속으로 돌파해요. 연속 양봉으로. 자, 보시면 11선이 주된 11선을 깼는데 연속 음봉이죠. 여기서는 단봉의 양봉 음봉이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단봉의 양봉 음봉이 한 여러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 여러 개 나온 이후에 연속 양봉으로 11선을 재돌파하고 여기 돌파하듯이 재돌파하고요. 상승 5파는 21선을 거래 터지면서 연속 양봉으로 재돌파할 때가 매수 급소다라는 거죠. 최종 매수 급소는 바로 아까 여기. 아까 여기 그림이 여기예요. 여기 그림이
여기입니다. 여기. 요 이후에 고점을 당연히 돌파하면서 대시세가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이후에 봉들 3개만 먹어도 되고요. 이 장대음봉 하나만 먹어도 매우 배부릅니다. 오파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바로 아까 여기죠.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죽는 거면 이게 안 나옵니다. 그냥 이게 역배열해서 계속 죽는 거면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수 전제 조건에 맞춰서 그냥 매수 들어가시면 다음 날 바로 이 장대 양봉을 먹을 수 있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큰 장대 양봉이 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상승 5파하고 3파 이후에 급등주 2차 상승 매수 급소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 지금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요거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갈고리 양봉과 공중부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멘트를 되게 용어를 재미있게 써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캔들이라든지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파동, 뭐 웨이브도 그렇고 전부 이제 한글말로 바꾼 것도 있지만 또 제가 설명드리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명명을 좀 지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 음봉과 갈고리 양봉, 공중부양 요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지금은 갈고리 양봉과 공중부양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갈고리 양봉이란 뭐냐면 갈고리 있잖아요. 갈고리. 우리 이제 갈고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좀 빼쭉하기도 하고 한데 요 갈고리 모양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파동이 상승 파동도 아니고 하락 파동. 이걸 이제 밴드로 치면 횡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평선들이 막 꼬여 있죠. 이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위에 있는 정배열도 아니고 그렇다고 밑에만 있는 역배열도 아니고 뭐 5일선하고 11선, 21선, 61선이 다 혼조되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거를 횡보라 그럽니다. 횡보. 횡보는요. 이제 하나의 팁 드리면 많이 올라갈 종목은 횡보가 굉장히 커요. 위아래가 30-40% 됩니다. 그러니까 막 대시세 있잖아요. 100%에서 500% 이런 것들은 이 화면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 보는 화면 전체를 가지고 막 이렇게 횡보하다가 갑니다. 그렇지 않고 그거보다 좀 작은 거는 좀 적게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대시세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일단 횡보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횡보 추세 진행되다가 거래량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큰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보통 이제 121선까지 많이 보는데요. 5일선에서 나와 있는 5개의 이평선을 뭐 동시 돌파하는 봉이 나옵니다. 이렇게. 역배열이건 혼조세어 있건 뭐 꼬여 있건 간에 보통 이제 역배열에서 많이 나와요. 역배열에서. 이게 역배열이라는 게 뭐예요?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 위에 있으면서 캔들이 계속 내려가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하나 나오는 거를 갈고리다. 이거 보시면은 갈고리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딱 올라가니까. 그죠? 그럼 갈고리 양봉시 확인 사항이 뭐냐? 일봉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주봉이고 이거 월봉입니다. 주봉과 월봉에서 정배열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정배열, 얘도 이제 정배열에서 단기 이평이 꼬였다가 다시 얘로 인해서 거의 정배열 잡죠. 보통 20, 60, 120인데 계속 잡고 있고 여기는 역배열에서 살짝 지금 모질하긴 하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거의 정배열로 갈 수 있는 단기는 거의 정배열이고요. 뭐 그런 상황들. 정배열을 꼭 확인하시고 활용법은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껍데기 음봉을 공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시세가 강력하게 들어온 이후에 역배열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종목은. 역배열 종목들은 다시 역배열로 갈 거라는 앞에. 보통 이제 앞에를 많이 보고 들어가죠. 앞에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 앞보다 높은 거를 사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시세 급등주 2차 상승도 올라간 다음에 못 사죠, 여기서. 그 다음에 내려와도 앞보다 싸기 때문에 사니까 들어갔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앞보다 뒤가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되고 앞보다 뒤가 높은 걸 노려야 돼요. 앞보다 뒤가. 그게 이제 시세에 어떻게 보면 관성에 맞는 거죠. 올라가는 거를 계속 올라가는 걸 공략하고 떨어지는 건 계속 떨어지니까 리스크 관리하고. 근데 이게 올라간 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 크기는 굉장히 비슷한데 반토막도 안 되는 거래량이 나옵니다. 이 갈고리 양봉은요. 특징이 뭐냐면 역배열이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이렇게 죽지 않아요. 절대. 이 크기가 100%가 아니고 뭐 한 30%, 40%그 정도밖에 안 돼도요.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껍데기 음봉을 확인하고 아랫꼬리 윗꼬리를 하고 분봉을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분봉을 확인하고 아침부터 그냥 시가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껍데기 음봉은. 왜 이 앞에 버티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력들이 역배열에서 이렇게 거래를 실려서 올렸다는 거는 요거 먹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더 먹으려고 작정하고 아주 준비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껍데기 음봉 거래량 없다는 거는 개인들만 파는 거다. 개인들만 파는 거기 때문에 세력들은 개인들의 하락을 유도하는 거래량만 내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다라는 게 껍데기 음봉의 핵심이고요. 그 껍데기 음봉을 노려서 다음날 바로 종가에 들어가도 되고 아침 시가에 들어가면 바디가 큰 놈을 하나 내지는 2개 이상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죠. 앞에랑. 물론 똑같은 차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갈고리 양봉을 확인하고 수급 확인하고요.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이거는 껍데기 음봉은 아닌데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캔들의 바디가 중요한데 바디가 공중에 떠 있다라는 거죠. 공중에 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속임수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진양화학, 진양산업 이런 종목들이 이런 속임수를 썼어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이건 속임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공중부양에서 갈고량봉.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 못 드렸는데 이게 공중부양에 대한 건데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좋은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났는데 뭐 무협지 이런 데 보면 공중부양이라는 게 있죠. 근데 얘가 공중에 붕 떠 있다는 거죠. 어색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종목은요 잘 안 뜹니다. 여러분들이 사기에 껄끄럽고 좀 이상하고 쟤는 왜 저럴까 그런 게 세력이 계속 몸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바로 이제 타점은 뭐냐면 여기 기존의 장대양봉의 종가 부분에 여기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매수 시작부터 여기 떠 있기 때문에 얘도 떠 있죠. 대놓고 있어야 돼요. 그럼 대놓으면 위에 2개만 될 수도 있고 밑에까지 될 수도 있는데 요거를 공략하는 게 이 공중부양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요게 이만큼 빠졌다. 이만큼 빠졌는데 이만큼 올라갔다. 이건 왜 빠졌냐? 이때는 그때 트럼프 당선 때. 그래서 전 종목이 거의 다 빠질 때였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하락이 좀 깊었는데 그래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껍데기 음봉은 똑같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략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수MS라는 종목은 요거는 이제 상한폭이 15%였대는데 횡보하다가 갈고리 양봉 거의 나왔죠. 나오고 공중부양 나오고 공중부양의 저점 부근 공중부양 확인하고 여기 이게 단봉이 짧을 때는요. 이게 단봉이 봉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종가에. 그래서 여기 꼬리가 조금 높았다 못 샀다 그러면 종가에 사고 다음날 한 번 더 밀리면 거기서 분할 매수를 해서 상한가를 이렇게 먹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급등주 2차 상승 기법 하고요. 갈고리 양봉 공중부양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지금 이제 요거 말고 또 한 편이 더 나중에 교육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생소한 개념이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아실 수 있고 실제로 저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시세를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그 사실 확인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공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와우넷 홈페이지 그리고 앱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공개 방송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대박 아카데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